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취약점을 확인해보고 네트워크 보안 구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방화벽 DMZ를 구축하여 최선의 네트워크 보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보안 구현.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수립된 네트워크 보안 구현 계획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현된 네트워크 보안이 결함이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 구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정훈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보안을 구현하고 또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사님,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에 대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공격 유형들 알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의 환경과 각종 정보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공격 형태들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공격 노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런 공격들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공격 형태에서 적극적인 공격 형태로 지금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가장 큰 공격 유형으로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같은 그 공격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취약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장비로의 공격 유형, 두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으로의 공격 유형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침입 수법에 따른 공격 유형이 있었죠. 이런 공격 유형들에 대한 네트워크 취약점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약점 점검 사항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 접근 제어 설정이나 SNMP 접근 제어 설정, 네트워크 장비의 디폴트 아이디나 패스워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단, 그 다음에 설정을 통한 로그인 시간 제한, 이런 로그 관리 등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 접근 제한 설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패스워드를 아무리 어렵게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자 중에 퇴사자나 부서 이동자가 있을 경우가 있고요. 또한 관리자의 부주의 등으로 패스워드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대입하는 브루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일이 패스워드를 입력해보는 방법으로도 패스워드를 알 수 있으므로 단순한 패스워드를 추측하기 어렵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패스워드를 설정한 후에도 허용된 IP 이외에 텔넷이나 SSH를 통해서 라우터에 원격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NMP 접근 제한 설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SNMP가 무엇인가요? 네, SNMP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주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 프로토콜을 설정한 후에 MRTG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트래픽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SNMP에 대해서 읽기 권한뿐만 아니라 쓰기 권한까지 있을 경우에 config 파일 같은 경우 열람하거나 직접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NMP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암호화 여부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뮤니티 문자를 어렵게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중간 네트워크에서 스니핑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문자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라우터에서 액세스 리스트를 이용해서 SNMP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도 혹시 디폴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불필요한 서비스 중단이 있는데요. 네, 서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장비 역시 처음에 설치를 하거나 iOS 등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보안상 불필요한 서비스 또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러한 경우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통한 로그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요. 로그인한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명령을 입력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접속을 종료하거나 로그아웃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관리에 대한 점검 사항인데요. 로그에 대해서는 서버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다룰 때도 여러 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들은 로그의 중요성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든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든 관계없이 이제 로그는 매우 중요한데요.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현상이나 장애 등을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 리스트들, 이러한 리스트를 갖다가 특정한 툴에 매핑되어 있는 경우에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의 용도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우터에서는 로그를 남기는 설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관리상의 이제 목적으로, 이제 보안상의 또 목적으로도 반드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꼭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 접근과 SNMP 접근의 제한을 설정해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의 디폴트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설정을 통한 로그인 시간 제한과 로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구현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강사님, 네트워크 보안 어떻게 구현되나요? 네, 먼저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 10가지 정도의 사안들로 구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접근 제어 액세스 리스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라우터 설정, 그다음에 VPN 설정, 그다음에 방화벽 설정, 바이러스 월 설정, IDS나 IPS UTM에 대한 설정이나 그다음에 NAC, 그 네트워크 허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NAC나 ESM 설정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접근 제어 액세스 리스트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패킷 필터링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특정 사용자나 장치에서도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자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액세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라우터의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패킷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세스 리스트는 라우터를 통과하는 패킷을 목적지로 보낼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를 지정해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거하고 네트워크 자원의 보안을 위해 설정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특수한 설정을 액세스 리스트의 상단에 위치시키고 일반적인 설정을 하단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우터는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라우터 자체에 있는 보안 설정 기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우터에는 이제 자체 보안 설정으로 기본 접근 통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별 권한 수준 지정과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제거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NMP 보안을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버전에 따라서도 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라우터를 통해 접근 통제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군요. 이외에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설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인그레스 필터링 설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그레스 필터링 설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널 루틴을 활용한 이제 필터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니캐스트 RPF를 이용한 필터링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VPN 많이 들어봤는데요. IPsec은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강사님, IPsec, VPN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VPN은 인터넷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중망에서 특정인이나 조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설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VPN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본 지사 간의 네트워크를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적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VPN에 있어서의 그 설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있어서의 키를 교환하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이 키 교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로는 이제 IK 방식이 있고요. 보안 정책에 대해서는 ISAKMP 방식의 SAS 설정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정책에 있어서 IP Security Association이라고 하는 SA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IPsek은 통신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보안 채널의 경우에 따라 터널 모드와 트랜스포트 모드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GRE 헤더가 첨부되면서 암호화되기 때문에 L3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층이죠. 이 네트워크층의 헤더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화벽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화벽은 침입자를 차단하는 네트워크의 첫 번째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모두 이제 방화벽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러한 방화벽의 접속자들에 대해서 허용과 차단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 이 방화벽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화벽에 있어서 특정 IP를 가지고 그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차단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어떤 룰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특정 IP에 대한 차단 아니면은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을 이용해서 이제 DMZ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 DMZ는 방화벽만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이제 프락시라든지 그 밖의 서버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보호 구역을 DMZ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NAT라든지 이제 사용자 인증 등의 보안 시스템들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MZ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DMZ는 아닌 거잖아요. 네. 하지만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Z는 방화벽 내부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DMZ 안에 있는 장비가 방화벽 내부의 장비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DMZ는 네트워크 내부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외부 네트워크보다는 더 안전하며 이러한 설계의 주된 이점 중에 하나는 분리의 개념입니다. 그럼 NAT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NAT는요.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접근 제한과 그리고 이제 NAT인데요. 방화벽은 프라이빗 IP 주소하고 퍼블릭 IP 주소 영역의 경계에 있는 장비로서 두 영역 간의 주소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NAT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나 조직의 네트워크는 프라이빗 IP를 사용을 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통신을 할 때만 방화벽에서 출발지 주소로 퍼블릭 IP 주소를 변환하도록 해서 필요한 퍼블릭 IP 주소의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NAT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향할 때만, 즉 시큐리티 레벨이 높은 네트워크에서 낮은 네트워크로 향할 때만 NAT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용자 인증의 경우에는 방화벽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 서버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월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개인 PC에서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월의 주요 기능의 특징으로 이제 몇 가지를 뽑아보면요. 이제 프로토콜들을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스캐닝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킹 기능과 스팸 메일 차단 기능, 그 다음에 얼럿 기능, 그 다음에 최신 바이러스 정보 유지 기능이나 그 다음에 원격 관리 및 리포팅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었군요. 강사님, 이 침입 탐지 시스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침입 탐지 시스템은요. 그 방화벽이 막을 수 없거나 차단에 실패한 공격들을 탐지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IDS 같은 경우 침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는 트래픽을 캡처해 패턴에 의한 공격 유무를 감지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침입 방지 시스템이 공격을 탐지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나요? 네, 네 단계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거부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 발생과 그 마지막으로 이제 동작 로그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추후 분석을 위해서 이제 로그를 저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통합 보안 시스템 설정인데요. 강사님, 통합 보안 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기존의 방화벽 기능에 IPS, VPN, 트래픽 분산 처리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구현하거나 혹은 기술들을 여러 벤더들이 제한적으로 연동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허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통합 보안 시스템과는 다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접속하게 되는 곳으로 NAC를 통해 사용자들을 인증하고 그 권리를 부여해서 네트워크 접근이 허가되기 전에 조직의 보안 정책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은 앞서 말씀하신 시스템들을 총괄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보안 제품에 네트워크 적용한 이후에 적절한 보안 정책에 따른 유지관리, 침해 유형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원 관리, 접근 허가, 인증 등의 서비스들과 통합해서 기존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인 SMS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인 NMS와의 연동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설정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설정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네, 먼저 방화벽 및 침입 차단 시스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요구사항 특성 등을 이제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NMS와 ESM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방화벽 관리자의 관리 접근 제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 방화벽의 CPU, 부하량 및 트래픽 용량 부족 시의 경고 등 상태 모니터링의 설계 및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방화벽 사용자 계정 관리가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방화벽 룰에 대해서 포트별 서비스 내역별로 문서화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방화벽의 IP 주소나 사용 서비스, 사용자, 시간대 등의 내역별로 구분해서 룰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이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패턴 차단 룰에 있어서 DOS 공격에 대해서 탐지 및 차단 룰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하겠고요. 패턴 차단 룰에 웜에 대한 공격에 대해 탐지 및 차단 룰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트 스캐닝에 대해서 탐지 및 차단 룰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방화벽을 우회하고 우회해서 침입할 수 있는 룰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룰의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와 실시간으로 접속 시도에 대해서 일자, 시간,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 다음에 사용 서비스에 대해서도 로그를 남기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장애 시에 즉각적으로 관리자에게 연락이 되는지, 그 다음에 침입 시도에 대해서 로그가 모니터링되는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방화벽과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은 어떤 부분을 점검해 볼까요? 네,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정책에 대해서 사용자는 특별히 허가된 서비스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외부 접속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적절한 원격 사용자의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된 장비의 식별을 특정 지역과 장비로부터 접속을 인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트워크에서 장비 식별이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과 구성 포트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원격 진단과 구성 포트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정보 서비스 사용자 정보 시스템의 그룹은 항상 분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통제니까 이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는 기능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접속 통제 기능이 있는데요. 공유 네트워크에서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용량은 접근 통제 정책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라우팅 통제가 있는데요. 컴퓨터 접속과 정보의 흐름이 응용 프레임의 접근 통제 정책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통제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네트워크의 접근 통제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설비 또는 장비를 잠금 장치가 최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건 역시 참 중요하겠군요. 논리적인 접근 통제에 대해서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논리적 네트워크 접근 통제도 중요한데요. 허가된 자만이 허가된 네트워크의 접근을 보장을 하고요.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온 시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망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접속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활동 내역이 없으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도 또 점검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네트워크 진단 관리를 위한 도구 사용이나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에 엄격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로를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의 보안 시스템 경로를 우회하는 경로 설정이 금지되도록 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로그 관리 부분을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트워크 접근 통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네, 라우터 스위치를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요. 별도의 보안 장비 사용 불가 시 라우터 스위치의 접근 통제 룰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파일 쉐어링 필터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도 점검을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 보안을 위해서 스위치의 특정 포트에 특정 맥 주소를 가진 장비만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트 보안을 위해서는 포트 차단 기능 사용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도 점검을 해야 하고요. DHCP 구축 환경에서 스누핑 보안 대책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라우터 모니터링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우터 스위치를 점검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사님, 추가로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네, 패스워드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UX나 VTY를 통한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머프와 같은 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이렉티드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패치가 된 iOS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강사님, 아까 그 SNMP의 커뮤니티 문자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나는데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SNMP 커뮤니티 스트링을 추측하기 어렵게 설정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CL을 위반하는 패킷을 로그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강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과 보안 구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의 보안맨이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안맨 나와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보안맨. 방화벽 DMZ를 통한 보안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보안맨, 갑자기 무슨 생각에 빠진 모양인데요? 군대 시절을 회상하는 보안맨. 갑자기 웬 군대 생각이죠? 아하,
보안맨이 DMZ 경계병이었군요. 방화벽에 DMZ를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DMZ는 방화벽 내부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DMZ 안에 있는 장비가 방화벽 내부의 장비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DMZ는 네트워크 내부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외부 네트워크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주된 이점 중 하나는 분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웹 서버가 공격을 받아 훼손될 수 있지만 공격자는 내부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 접속하지는 못합니다. DMZ에 있는 서버도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보안 수단에 의해 폐쇄될 수 있습니다. DMZ에 대한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허용하도록 방화벽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하, 군대에서 DMZ 경계를 서던 우리의 보안맨. 방화벽에 DMZ를 설정하면서 군대 시절이 떠오른 모양이군요. 딴 생각을 멈추고 다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DMZ는 방화벽 내부와 외부에 접근할 수 있지만 DMZ 안에 있는 장비가 방화벽 내부의 장비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외부 네트워크보다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보안에 늘 만전을 기하고 있는 보안맨이지만 날로 기승을 부리는 공격과 악성 코드에 조치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웹 서버가 공격을 받아도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DMZ를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보안맨. 대단한데요. 마지막으로 DMZ에 대한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허용되도록 방화벽의 규칙을 설정합니다. 역시 우리의 보안맨. 오늘도 미션 완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접근 제어 어시스 리스트를 관리하고 라우터, VPN, 방화벽, 바이러스월,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통합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허가 통제 시스템,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순서대로 설정하게 됩니다.